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도 공부를 했고 예상문제 100선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죠. 그죠? 동형이라는 거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에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력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지력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되죠. 그래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등록된 토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가 합니다. 그러면 등록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이 지적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 그럼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죠. 그죠?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느냐? 지적 소관청에다가 하면 토지 이동 대표적인 게 분할 합병이죠. 그죠? 그럼 분할 합병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정리를 딱 하면 등록은 국장이 한다.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죠. 그죠?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그럼 이 토지의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출제인이 주로 시험 문제를 낼 때요, 이동을 이용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서 틀리게 해서 시험에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연결시키며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33회는 여기서 출제를 시험 문제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3번과 4번을 문장을 써놓고 빈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번에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를 정리하려는 때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정리결의서에 첨부한다. X죠. 그죠? 소유자 정리결의서가 아니라 토지이동정리결의서죠.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그죠? 이때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죠. 그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신청으로 바로 잡느냐, 직권으로 바로 잡느냐. 항상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절차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토지이동 조사,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지력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지번의 부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죠. 그죠? 2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두 개죠.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면 동일할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죠. 그죠? 예외는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그게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의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기억을 해두면 돼요. 3번에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 될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세 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4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잃는다. 맞죠? 그죠? 자, 5번에 보니까 고유번호가 이 경우에 필지의 지번은 157의 3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10자리는 소재죠. 그죠? 소재. 여기 있는 이 자리죠. 요 한 자리 요게 대상 구분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토지대랑에 등록이 됐고 2라고 쓰면 임야대랑에 등록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2라고 썼으니까 임야대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번이잖아요. 지번. 그러면 157의 3인데 2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산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여기 1이라고 썼다면 157의 3이지만 2는 임야대랑에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는 산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그죠?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에 자, 축척 변경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내놨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축척 변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동의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죠? 그럼 의결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축척 변경 사유서는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인의 의결서 맞죠. 그죠? 동의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번 등 명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리를 딱 할 때,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축척 변경 사유서, 축척 변경의 의결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지번 등 명세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토지대랑 임야대랑에 등록되는 상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해놨죠. 기억에 소유권의 지분 X죠. 그죠? 이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역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죠. 토지대랑에는 등록되지 않죠. 두 번째, 지목과 도면번호
오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 맞죠. 그죠? 토지이동 사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호 및 부호도 X죠. 그죠? 이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비읍의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만약 출제이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하죠. 그죠? 따라서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정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할 때는 한 개만 머릿속에 딱 떠올린다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토지대장, 임야 대장입니다. 그럼 세금하고 관련된 내용은 토지대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알아야 되겠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있죠.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죠. 그죠? 면적 있죠. 이게 100제곱인지 1000제곱인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이한 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게 토지 이동 사유잖아요. 그래서 토지대장은 세금,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으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만약 2001년 1월 1일부터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이 됐다면 1월 2일 날 대장을 발급받아도 인천시로 나옵니다. 뭐 1월 1일 날 다 장부를 수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1월 2일 날 인천시로 나와도 인천광역시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번에 토지의 하필 제한 이렇게 나왔죠. 그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을 할 수 없죠. 그죠? 위반한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니까 합병이 안 됩니다라고 지력소관청으로 되돌려 보내면 지력소관청에서 장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은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야 빨리 신청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4번에 지력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정, 등기반려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의한다. X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지적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죠. 그죠?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럼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나오면 무조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없으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게 작년도 33회 정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수 있다. 여러분들 잘못 입력됐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오타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했다. 인천광역시라고 해야 되는데 인천시로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직군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자, 6번입니다. 지적 공부의 보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은 것 일어나죠.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오죠, 그죠? 니은에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 오죠, 그죠? 디귿에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해 조언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 지문은 틀렸죠. 그죠? 왜 틀렸느냐? 자, 지적 공부 반출 사유는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하나가 천재지변입니다. 하나가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덕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재지변 제외이라면 틀리는 겁니다.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덕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럼 디귿은 틀리게 됐네요. 리얼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오죠, 그죠? 자, 미음에 카드로 된 토지랑 임날이랑 등은 200장 단위로 X죠, 그죠? 200장이 아니라 100장. 여러분들 지적 서고의 장부를 보관할 때는 묶어서 보관을 하겠죠.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한다. 그럼 이 미음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에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2번하고 3번을 묶어야 돼요. 그죠? 그럼 2번을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환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였다며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근데 3번을 보니까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일치를 해야 돼. 그런데 불일치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오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그러면 5개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공부는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만 소유자 외는 등록 안 하거든. 그러나 부동산 종합이잖아요. 종합 공부니까 소유권 외, 즉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오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지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느냐면 지적 파트에서 주체를 물었을 때는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개 중에 1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4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 X죠. 그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지적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복제라는 말은 2번이 나오죠. 그러면 1번은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5번을 보면 이렇게 나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이냐? 국자.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공시지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역시 국장이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죠. 이 등록은 역시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 때 복제라는 말은 2번이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9번입니다. 9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에 행정구역 개편 통지해야 되죠. 이 행정구역 개편은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통지해야 돼요. 2번째,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3번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 X죠. 그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만 보고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 있는 경우, 자, 등기 촉탁을 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등기 촉탁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몰라요.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죠. 소유자가 한 게 아니죠.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면은 무엇을 느끼느냐 할 때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변한 내용을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죠. 그죠?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란을 묻고 있거든. 결론은 토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통지를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잖아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신청을 하죠. 그럼 소유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 거죠. 등록 말소나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을 하면 통지 안 하는 거죠. 직권을 하면 통지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거든. 그럼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거는 소유자가 한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했죠. 통지해야 돼요. 대위 신청인 거니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문제를 어떻게 묻느냐 하면 통지 대상을 물을 수 있고 통지하는 시기를 물을 수 있죠. 이 시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 있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거를 또 출제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10번이네요. 축척 변경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습니다. 1번에 청산금은 15일 이상 공고한다.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3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한다. X죠. 그죠? 이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20일이죠. 20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력소는 1개월 이내 축척 변경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자,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축척 변경 청산을 할 때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자,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다 이의제기하면은 심의의결, 그 심의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걸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4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의 경우 공탁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일에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여기서는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역으로 내는 거예요. 그 역으로 낸다는 거는 축척 변경에 있어서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축척 변경에서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거는 확정 공고를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네요.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한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바르지 않는 것 일어났죠. 그러면 1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한 때 오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가 준공된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지적법에서 토지 이동은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대다수가 앞단계가 킵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딱 준공되면 토지의 표시는 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장부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력공부에 등록을 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자, 그럼 좀 전에 3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했을 때 X죠. 그죠? 자, 좀 전에 축척 변경에서 자, 이러면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지력공부에 등록했을 때가 아니라 확정 공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준공된 때, 자, 여기에 분할 공사가 준공된 때,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 많은 토지 이동의 종류 중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세 개를 딱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신규 등록할 때는 지력공부에 등록했을 때, 축척 변경하였을 때는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 나머지는 공사가 준공된 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네요. 다음 중 지목 변경의 대상이 아닌 것 일어났죠. 그죠? 1번에 보니까 산지관리법의 개발행위가 여러분들 여기서 핵을 딱 잡을 때 산지관리법은 산이잖아요. 산을 개발한다. 이게 바로 등록 전환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분류를 하죠. 하나는 토지대랑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랑에 등록을 해요. 그냥 쉽게 산은 임야대랑에 등록을 해요. 그 임야대랑에 등록된 산을 개발한다. 이게 산을 허물고 학교를 지었다, 아파트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은 토지대랑으로 등록을 바꾸어줘야 돼요. 이게 등록 전환이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2번하고 4번이 나와 있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됐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여러분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폐교입니다. 폐교. 시골에 가면 학교가 있죠. 그럼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 그럼 그 학교를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건축물의 용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하나를 전부 다 지목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놓고 사업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국토유기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질 변경. 우리가 형질 변경하면 용도 변경이고 용도 변경하면 지목 변경이죠. 그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적 파트를 풀어봤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등기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